예, 저렇게 앞에 차량이 달리고 있습니다. 뒷차량이 앞 차량과 뒷차량의 블랙박스 모습을 보고 계신데, 자, 양지인 변호사, 저 뒤에 흰색 외제차와 지금 앞에 달리고 있는 차와에 뭔가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랙박스 운전자의 경우에는 저렇게 하얀색 외제 차량을 차선 변경을 하면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하얀색 외제 차량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껴들어? 하고 저렇게 차선을 바꾸면서 앞으로 끼어들고 그 이후에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저렇게 충돌을 유발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당연히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내가 차량 그 깜빡이를 켜고 들어갔지만 급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불만을 품고 보복 운전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제보를 하게 된 것이고, 다만 하얀색 저 외제 차량의 운전자의 경우에는 아니다. 나 저렇게 커피 사러 마시기 위해서 커피 사기 위해서 저렇게 진로 변경을 한 것이고 갑자기 정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통 저런 경우는 보험회사가 와서 뭐 쌍방과실인지 몇 대 몇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결국 법원으로 갔어요. 자, 블랙박스 차량은 일부러 박았다. 이거 보복 운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 흰색 외제차 차주는 커피 사러 간 거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변경했던 거니까 몇 대 몇 가려보자. 라고 했는데 법원이 차선 변경 않고 주행해도 카페 도착 가능했다. 이건 고의성이 있다고 보복 운전으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 징역을 선고했어요? 맞습니다. 실형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운전하다가 과실로 인해서 내가 실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내가 과실이 아니라 저 차량이 내 앞에 끼어들었으니까 보복할 마음을 가지고 일명 보복운전, 특가법상의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판사는 본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 외제 차량의 운전자는 아니다. 저기 바로 앞에 카페 있지 않느냐. 나는 커피를 마시러 가기 위해서 저렇게 갑자기 정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이것이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 이유가 그대로 이 3차선으로 주행해서 쭉 온다면 이 카페를 가기 위해서 정차를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블랙박스 차량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2차선을 넘어와서 3차선에 갑자기 급정거를 했다라는 것은 보복의 고의를 가지고 운전을 한 것이다라고 판사는 판단한 겁니다. 이 보복 운전에 대한 이 선고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 원래 그런 겁니까? 남을 상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봤을 때에는 차량의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특가법상의 보복운전 자체가 법정형이 굉장히 높고요. 기본이 1년에서 1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거든요. 블랙박스 차량의 운전자가 내가 상해 4주 진단을 받았다라고 해서 진단서도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복운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해를 입었다라는 것은 가중의 요소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법원 입장에서 징역 6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물론 항소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결과는 어떻게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절대 안전 운전하셔야 되겠고요. 보복 운전 절대 꿈도 꾸지 말아야겠습니다.